백합 부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 문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해서 부조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물론 부조란 말은 조각에서 나오는 말이죠. 조각은 부조와 환조로 나뉘고, 부조는 반입체, 즉 한 방향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요. 환조는 완전 입체고 사방에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개의 형태로 응용을 해봤고요. 이번 예제에서는 내가 원하는 최종 형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로프트의 사용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사진을 가지고 와야겠죠. 자, 여기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치수를 정해놓고 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mm다 아니면 10mm다 이렇게 정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어떤 스케치부터 하시면 더욱더 좋겠죠. 물론 사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기 구글에서 백합 문양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비슷한 형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형태 아주 익숙하시죠. 어떤 제품인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한국말이 서투르군요. 자,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요. 보조선이죠. 한번 꽁, 그 다음 Shift 누른 상태에서 꽁, 그 다음 살짝 볼록한 걸 잡아주고 싶을 땐 점을 하나 더 놓으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다지 여긴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하시고 여기 한번 꽁 하시고 꿍꿍 하고 여기서는 한 번 더 넣고 짠, Shift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 편집을 하면 되겠죠. 사실 이게 영상 여러 번 찍었습니다. 막 찍고 나서 다시 보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간단한 명령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요. 다시 또 이 시간에 찍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서 목소리가 더욱더 안 좋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러 히스토리 해서 탁 해놓으시고 일단 여기 준비 끝났네요. 그 다음 가운데 선이 하나가 필요하죠. 가운데 선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자, 점을 한번 켜보죠. 여긴 점이 많은데 가운데는 점이 없죠. 가운데도 점의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얘 점 몇 개지? 할 때 요걸로 한번 보죠. 가로 안이 현재 상태예요. 11개 차수 3. 그럼 얘도 바꿔줘야죠. 11개 차수 3 확인 하시고 점의 위치를 맞춰줘야죠. 얘는 좀 앞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 쭉 잡아가지고 일단 줄여요. 줄이고 얘 여기 갖다 놓고 취소. 컨트롤 키 누르면 취소인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취소. 그 다음 쭉 내려서 취소. 그 다음 또 쭉, 야, 이건 또 줄여야겠군요. 줄여가지고 쭉 내리고 취소.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취소. 그 다음 쭉. 그리고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혹시나 모르니 여기 균이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메이크 유니폼이라고 영어 버전에는 써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 가운데 녀석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를 해야겠죠. 여기를 일단 한번 찍고 그냥 여기 대충 찍어요. 나중에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 Shift 누르는 거 왜 누르는지 아시죠? 여기 연속성을 G1 이상으로 하려고, 부드럽게 만나게 하려고 여기 이렇게 직선상에 세 점을 위치하게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계속 다시 찍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있어요. 이거 좀 이따가 얘기하겠네. 점 찍으면서 같이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저는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어떤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막 저랑 똑같이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혼자 막 공부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저 좀 꺼야겠다. 책에서는 잘 되는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답답하고 책 쓴 사람한테 전화도 못 하겠고 전화번호가 써 있다고 해도 못 하죠. 부끄러워서. 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물론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160명이 넘었잖아요. 그분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떤 어려움 없이 다 그렸으면 좋겠어 가지고 막 이런 설명도 하고 저런 설명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설명이 길죠. 근데 또 길게 설명하다 보면 막 딴 데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찍고 합니다. 물론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좀 불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해서 그래요. 자, 어찌됐든 아까는 이 녀석을 적당히 줄여서 대충 바닥에 붙이고 막 그렇게 했었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여기서 점을 켜놓고 점의 개수를 봐가면서 그냥 그리셔도 돼요. 점의 개수를 봐가면서 여기 한번 찍고 한 번. 근데 이게 헷갈려요. 하시다 보면 막 다 그리고 나면 점이 막 모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 그렸다고 치고 점을 편집해야 되는데 여기 가로지는 선이 없으니까, 아이소 커브가 없으니까, 카브라네요. 참, 어찌됐든 아이소 커브가 없으니까 그런 거 편집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서피스를 만들어서 얘를 좀 만져주고 F10 켜가지고 이렇게 대충 만져주고 바닥에 붙이고, 그리고 서피스를 늘려가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건 뭐 제 스타일인 거죠. 여러분들도 뭐 그냥 난 커브 그리는 게 좋아,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막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기도 하고, 어떤 뭐 아예 제가 틀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스타일이 달라서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지 그런 걸 좀 찾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편집을 해줍니다. 적당히 당겨가면서 아이소 커브가 보이니까 전 그게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쭉쭉쭉 당겨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얘도 오고, 얘는 두 개 같이 움직이려고 했더니 안 되겠군요. 이렇게 좀 와주고, 너도 뒤집혔구나, 이렇게 와주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와주고, 쟤는 쟤랑 합쳐줘야겠죠. 이렇게 끝에를 뭐 미리 맞춰줄까요? 이 녀석이 뭐 컨트롤 포인트가 잘 잡히려나? 한번 해보죠. 여기 점선은 안 잡히죠? 이럴 때 여기 스마트 트랙을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여기 잡히죠? 네. 잡히네요. 근데 이게 좀 불안하시고 막 쓰기 힘들면 그냥 쓰고 버리세요. 이렇게 선 하나를 쓰고 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편하죠 뭐. 제가 좀 꼬여있네요. 살짝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중간점에 만나니까 탁 정렬이 되네요. 좋은데. 커브는 일단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아하, 여기 안 했군요. 여기도 맞춰주죠. 선 하나 그려서, 아이고, 제가 지금 쓰는 마우스는 예전에 좀 게임에 불타오를 때 샀던 그런 좀 우주선처럼 생긴 그런 마우스라서 이거 모델링 할 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제가 좀 싼 걸 산 것도 있지만. 자, 이렇게 만져주시고 여기도
얘네 세 점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부드럽게 지나가겠죠. 여기가 좀 어색하네요. 어색한 걸 좀 없애주고. 그래도 어색한데 얘가 좀 넓은가? 줄여보죠. 그냥 갑시다. 여러분들은 예쁘게 그리세요. 이렇게 하고 쟤는 쑥 들어가 있네요. 정말 안 예쁘군요. 여러분들은 꼭 예쁘게 그리세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 얘가 차라리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렇게 탁 멋있게 탁탁탁 하고 끝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네요. 여기도 좀 맞춰주고. 점이 많이 막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죠. 자, 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커브 추출해야죠. 어디 갔니? 커브 추출. 여기 가운데 일단 한번 잡아주시고요. 양쪽 가장자리 잡아주고. 얘는 지우죠. 됐습니다. 준비 끝 됐으니까 사진은 일단은 필요 없죠. 집어넣고 로프트. 지금 만드는 건 뭐 첫 번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커브 3개로 만들었던 거죠. 자, 로프트를 이렇게 히스토리 엔터 보통 확인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화면 가운데로 오게 하고 얘 잠글게요. 점을 켜고 다 선택하고 끝점만 빼놓고, 끝점 빼놓고 일단 듭니다. 살짝 들고, 여기가 이렇게 날카롭게 끝나죠.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딱 들어가게 하려면 이 점이 여기에 위치해야 되죠. 이 선으로 쭉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일단 라이트 뷰 잘 보시고요. 이동을 하는데, 이 점을 이동하는데 투영 켜시고, 만약에 투영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자, 라이트 뷰 잘 보세요. 이렇게 지금 또 잘 되면 참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투영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버리죠. 다시 보세요. 이렇게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점을 구해내려면 여기서 한번 클릭해서 이 점이 이 점이냐, 이 점이 이 점이냐 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투영을 키면, 투영 켜놓으면 높이를 유지하면서 가서 붙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것과 같죠? 어떤 거죠? 셋 포인트. 여기 보시면 요거 좌표 설정이죠. 자, Y축에 맞춰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번 더 클릭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엔 그냥 투영 켜놓고 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됐죠? 그 다음 이제 높이를 잡아줘야죠.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보죠. 투시도에서 보면 여기를 좀 높게 해주자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뭐 좀 이렇게 만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이렇게 만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높은 곳이 여기겠군요. 여기. 물론 뭐 이건 제 느낌대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물론 지금 로프트로 그리고 있지만 그릴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네트워크로도 그릴 수 있고, 단면만 많다면 투레일로도 그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로프트가 편해서 로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뭐 됐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 해야죠. 로프트 히스토리로 하시고 보통 확인. 보통하고 뭐 느슨하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앞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했었으면 하셨을래나? 모르겠네요. 자, 어찌됐든 여기서는 서피스에서 추출했던 커브잖아요. 더구나 뾰족했던 것도 아니고 딱 부드럽게 흘러가는 걸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잘 골라내셔야죠. 하고 네. 아이고 잠궈 줄게요. 잠그시고 점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취소 취소. 적당하게 들어줘야 되죠. 높이 다 같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번에는 여기 좌표 설정 셋 포인트로 Z축이겠죠. 쭉 들어줍니다. 여기서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딱 맞춰줬던 거 이미 맞아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군요. 자, 여기서도 어딜 높게 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뭐 여기도 조금 그 다음 뭐 여기도 이렇게 선택한 거 확대하는 건 얘죠. 선택된 개체 확대. 전 이걸 단축키로 써가지고 네 그냥 제 키보드 소리 찰캉찰캉 소리가 나면서 걔가 확대가 되는 거죠. 화면 중앙에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게 지금 뭐 제법 지났죠? 첫 번째 영상에서 이때쯤이면 물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전 영상 꼭 봐주시고요. 그전 영상도 보셨던 분들은 이제 단축키 정도는 쓸만한 것들은 지정을 해 놓으셨을 테고 얘가 상당히 쓸만하니까 단축키 꼭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느낌을 살살 맞춰 나갑니다. 뭐 사람마다 느낌 맞추는 게 다르겠죠. 이렇게 얘도 뭐 좀 들어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물론 뭐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좀 어색할 거예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이쪽 나머지 세 개의 뷰 여기서 하는 게 편하기도 하죠. 물론 저도 높이 확인할 땐 여기 자주 확인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고도 확인하지만 여기서도 확인을 하죠.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미러해 주면 되겠네요. 지금 뭐 다 끝났으니까 히스토리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얘가 있죠. 이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브는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커브 숨겨주고요. 여기도 커브가 하나 있죠. 여기도 숨겨주고 서피스는 다 잠그죠. 저는 이 필터보다 이게 잠그는 게 익숙해요. 이제 근데 필터는 잠그는 거보다 훨씬 편하거든요. 그거 저기 뭐야 예전부터 작업하셨던 분들, 라이노에 좀 익숙해지셨던 분들은 저처럼 좀 힘들 거예요. 필터 쓰기가.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필터를 꼭 익숙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쪽 그어 봅시다. 이렇게 쭉쭉쭉 그죠. 뭐 여기도 한번 쓱 그어주고 여기도 뭐 적당히 맞춰주고 여기도 하나 그죠. 복사죠. 뭐 그냥 뭐 똑같네요. 근나 복사 하나 클릭 횟수도 비슷한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고 얘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뭐 더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그려야 되죠. 하나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네, 얘를 미러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 녀석을 좀 자를게요. 이번엔 트림을 할까요? 이렇게 자르고 요거를 기준으로 미러 여기 있죠? 미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어이구, 선택이 안 됐군요. 이 녀석 하죠. 트림은 귀찮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3번 클릭했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죠. 이 한 번 클릭하는 게 정말 이제 민감하게 되실 거예요. 한 번 더 클릭해서 막 이러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여기서 필릿을 그냥 바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녀석으로 하죠. 뭐 한 0.05 돼 있네요. 네, 0.05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폭파하고 얘만 선택해서 결합하고 그 다음 얘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결합하고. 네. 여러 번 클릭하기 싫으니까 이런 꼼수만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선을 또 숨겼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군요. 점을 켜고 여기 X축 방향이죠. 셋 포인트 하겠습니다. 좌표 설정 X축 0이죠. 0 엔터 하시고 이 녀석을 차수 3으로 바로 바꾸죠. 점을 켜고 곡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헤매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할까봐 제가 좀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원레일로 했었죠. 원레일 이렇게 해서 짠 히스토리로 짠 했더니 자, 어떻습니까? 얘가 탁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데 가장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해결하는 어떤 순서, 해결하는 방법, 물론 뭐 저의 방법인 거겠죠. 제가 저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생각을 이어나갔다, 그렇게 어떤 경우의 수를 줄이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얘를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얘를 좀 단면에 중간에 이동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얘를 딱 맞추게 되면 맞는 거였죠. 자, 얘를 이동, 이번엔 투영 그걸로 하겠습니다. 짠, 맞춰줬더니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된 거죠. 자, 적당하게 만져주시고 느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좋았다, 나는 이게 좋았다 라고 하면 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죠. 뭐 이게 좋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게 싫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이 녀석 좀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10mm 정도 갖고 내려오고 히스토리는 당연히 깨지겠죠. 커브는 또 쓸지 모르니 숨겨둘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폭파하고 필요 없는 면 날릴 수가 없네요. 이야, 여기가 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날리기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넌 필요 없어, 너도 필요 없고 여기에 이렇게 생겼는데 자, 한번 좀 어려운 방법을 써보죠. 얘를 자릅니다. 아이소 커브. 저는 가끔 마우스가 멈춰가지고 교차점 자르고 여기도 교차점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버리죠. 그리고 얘를 밀어 단축키로 또 바로 이동을 한 거죠. 요거 자, 이렇게 해서 결합 여기 있죠. 결합도 단축키로 꼭 해놓으세요. 물론 결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결합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신 후에 그 다음 단축키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뭘 할 수가 있죠? 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미러 하시면 되겠죠? 미러 중간점 하시고 결합 하고 뭘 쓰면 되죠? 뚜껑 막는 거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 10mm
저게 왜 제가 저런 모양으로 했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스톤을 깔아보세요. 턱 여기 이것도 스톤의 어떤 스톤과 어울리게, 스톤 크기와 어울리게 뭐 얇거나 뭐 더 두껍게 하거나 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네, 스톤은 아직 할 생각이 없어요. 스톤 배열은 네, 아직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설명하기도 좀 벅차서, 스톤 배열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툭툭툭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무슨 만담 시간, 무슨 토크쇼도 아니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배열하는 것들 간단하게 배열하는 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이렇게 좀 필릿을 해줬죠. 이걸 왜 했냐면, 얘가 거슬릴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날카롭게 쫙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 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캐드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물론 뭐 이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날카롭게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손질하기도 힘들고, 네, 여기에 뭐 주물 작업할 때 뭐 기포가 잘 들러붙기도 하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기포가 붙었을 때 뭐 긁어내야 되잖아요. 긁어내기도 깝깝하죠, 좁아가지고. 네, 그리고 고무 가다, 고무 주형이라고도 하죠. 그거 할 때 요렇게 고무가 이제 날카롭게 이렇게 탁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릿으로 해줬죠. 어이구, 만들지 못했대요. 0.1 한번 해보죠. 네,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하죠. 잘 찍어주시고, 물론 클릭 위치가 중요합니다. 막 여기 찍고 막 여기 찍고 그러면 되긴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 클릭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를 직선 하나 그려서 잘라야죠. 제 또 선택하기가 힘들어서 저 멀리까지 뺀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네, 취소하고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결합하시면 되겠죠. 결합하고, 사진은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 뚜껑 막으면 되겠죠. 여기 뚜껑을 막아줍니다. 일단 완성됐죠. 자, 10mm만큼 이동 해놓고 숨기고, 복사를 해버렸군요, 바보같이. 숨기고 얘는 지우고 커브를 다시 가지고 오죠. 이야, 아까 그렸던 게 남아있군요. 이 녀석을 썼죠. 그 다음은 뭔가요? 로프트에서 포인트 편집한 거였죠. 자, 이렇게 로프트 보통, 바로 볼륨을 줄 거니까 보통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그 다음 커브는 네, 여기 셀렉트 툴에서 모드 선택해서 커브, 그 다음 숨기죠. 포인트 켜시고, 이야, 얘부터 해야겠군요. V 방향이네요, 파란색 쪽. 자, 이렇게 하고 얘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 다시 막 당기기가 귀찮죠.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다시 이렇게 오고, 네, 저게 상당히 편합니다. 취소. 그 다음 들어줘야겠죠. 쭉 들고, 아까 커브 가지고, 그러니까 로프트 맨 처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높이 올라갈 거 잡아주고, 그 다음 또 잡아주고, 적당하게 맞춥니다. 사람마다, 뭐 사장님마다 다들 취향이 다르시니까 그분들 의견을 아주 잘 들어주는 게 좋겠죠. 사랑받아야죠, 사장님들한테.
혹시 알아요. 뭐 보너스라도 줄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자, 제가 그런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 잘 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죠. 아유, 좋은 사장님 있겠죠. 뭐 보너스 잘 줘서 좋은 사장님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좀 좋잖아요. 직원들은 좋겠죠. 자, 이렇게 빵빵한 볼륨을 가진 백합 부조, 백합 문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포인트 당겨서, 자, 포인트 켜주고 끄고 선택 취소하고 살짝 들어주고, 네. 그 다음 이번엔 하나씩 죽여가면서 해볼까요? 죽이고 또 살짝 들고, 이 정도 들어주고 여기 취소하고 더 들고. 너무 많이 들었나? 아유, 몰라. 그냥 쭉쭉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주고 들어주고, 이렇게도 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꼭 저와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작업 스타일, 그런 걸 빨리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공통적인 건 있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야, 너 왜 나 따라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웃긴 거죠. 예를 들어서 차수 변경을 항상 해. 그럼 그건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누가 야, 너 내가 차수 변경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거지? 막 이러면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정말 없을까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마무리 아니지. 마무리 아니에요. 파란색. 그 다음 여기서는 move UVN 하겠습니다. UVN 이동이 여기 있죠. 제가 위치를 잘 까먹어요. 단축키를 쓰는 것도 있겠고. 네. 물론 제가 단축키 쓴다고 해서 엄청나게 막 빠른 건 또 절대 아니에요. 자, 이 방향. 그런 분들 있겠죠. 아, 제가 빨리 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분노에 막 휩싸여 있을 때, 열받았을 때는 빨리 하긴 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빵빵하게 이렇게, 네, 적당한 빵빵함을 맞춰가면서 후다다다다닥 그리면 정신없긴 해요. 근데 그만큼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돼, 많이 힘들더라고요. 집중을 해서 그런가. 네. 웬만하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면 그냥 조금 쉬엄쉬엄, 말이 쉬엄쉬엄이지. 네. 또 쉬엄쉬엄 그린다고 사장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이, 쉬워요.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그 사장님들 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러는 거 물어보잖아요. 힘들진 않아? 막 이러면 아이, 괜찮아요.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장님이 아이, 쉬엄쉬엄 해. 그러면 아유,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좋아하시겠죠? 그래, 직원들은 역시 내가 시키는 대로 쉬엄쉬엄 하고 있었어. 그러고 참 좋아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통통한 백합 문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건 똑같겠죠? 그래서 일단 무시, 네,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꼭 연습 삼아 다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있는 걸 가지고 오셔도 되겠죠. 자,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일단 숨겨놓고요. 마지막 거 이렇게, 얘네가 다 필요하군요. 여기서 또다시 로프트를 했죠. 사실 이렇게 똑같은 영상을 여러 번, 물론 제가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 번 찍는 거지만, 여러 번 찍다 보면 어떤 걸 많이 착각하냐면, 아, 내가 아까 이 영상 찍을 때 그 설명을 했었나? 아, 전전편에서 했었나? 막 이러고 헷갈려 합니다. 사실 지금 헷갈려요, 저 지금.
제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했을까봐. 최종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로프트를 가지고 발음도 이상하네요. 그냥 버버버하네요. 아무튼 똑같은 로프트도 이렇게 다르게 쓸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연습 꼭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해보세요. 그리고 로프트 옵션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청을 켜서 또 만져가야겠죠. 이렇게 잘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커브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취소하시고 커브랑 똑같죠? 아니, 그러니까 커브가 아니고 물론 커브도 맞겠네요.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은 작업을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뭐 이거 이렇게 했었지, 나 그거 배웠으니까 그 사람처럼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일할 때 하지 마세요.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쉬워요 그런 얘기도 절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그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야, 그거 쉽다며, 빨리 해봐. 이러면 안 쉬워요. 그러면 개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올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뭘 하든 아주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하고 뭐 이상한 거 눌렀나봐요. 야, 수고했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항상 최선을 다하라는 그 말씀 제 가슴 깊숙이 항상 새겨놓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오글거려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실 것 같죠? 저 야부쟁이 막 이러면서 정말 그럴까요? 좋아하십니다. 상당히. 해보신 분은 아실걸요. 아이쿠, 잠그고 이렇게 적당하게 흘러가는 걸 맞춰줍니다. 자, 어디 보자. 제가 그 주전자 그릴 땐가? 이게 강이면 똥파리도 새다 막 했던 바로 그분. 대강 대략 누군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게 너무 낮아졌잖아. 이걸 좀 들어줘야겠네요. 살짝 쿵 들어주고 맞춰주죠. 저는 물론 이 퍼스펙티브에서 주로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좀 봐요. 높이를 그냥 제가 좀 그린 세월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도 긴가민가 할 땐 확인하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막 여기서만 한다고 여기 안 보시면 안 돼요. 익숙해지시면 저처럼 됩니다. 언젠간 그날이 올 거니까 꼭 참고 하세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맞고 틀리는 거 없다니까요. 사람마다 스타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독학할 때 그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나에 대한 두려움? 그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그 두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힘들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막 이런.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여기서 좀 몰려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왜 그랬을까요? 네. 어떤 효과를 주려고 그랬죠. 어떤 효과일까요? 자, 한번 보시죠.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만 가운데는 상당히 정적이죠. 근데 이 옆은 어떻습니까? 좀 동적이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이렇게 이 백합이 가운데는 탁 올곧게 서 있고 이 옆에 꽃잎이 뭔가 움직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저게 뭐 예전에 배울 때 뭐 있었는데 뭐 리듬감, 뭐 율동감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얘는 또 반대로 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뭐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반대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그 다음 조금 어색한 부분 눌러주겠습니다. 아, 기억났다. 이전에 이 똑같은 영상을 찍으면서 그 밥 아저씨, 참 쉽죠? 그 아저씨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아저씨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저씨 영상을 보면 정말 진정한 프로다. 어떤 그림의 실력을 떠나서, 왜냐하면 전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몰라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웃어요. 진지한 표정 그런 걸 떠나서 참 쉽죠?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제가 본 건 이거 찍기 전에 봤던 건 어떤 산 그리고 막 나무 그리고 물 그리고 그런 거였는데, 나무 그릴 땐 저는 나무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그리고, 또 구름 그릴 땐 저는 구름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죠 하면서 또 막 웃으면서 또 그래요. 전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설명할 때, 이런 영상 찍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막 보는 사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설명해 주니까. 저는 언제쯤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 밥 아저씨 영상을 보면서 참 쉽네, 그럼 안 쉬운데 뻥쟁이 막 이랬는데, 지금 제가 이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마무리 끝까지 해주도록 하죠. 뚜껑 막아야죠.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은 되진 않겠지만, 밥아저씨처럼 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요점은 내가 원하는 최종 형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로프트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넣어주시고, 좀 더 자세한 궁금증, 자세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 영상 아래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카페 가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